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발표는 신진학자분들이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15분이고요. 토론은 두 발표 모두 들은 후에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체육대학교 양희경 학생의 스포츠 다큐멘터리의 가치와 영향이라는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체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양희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체대생인 만큼 스포츠와 다큐멘터리가 함께 연관성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가치와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프리솔로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서 내용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우선 프리솔로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간단한 소개를 한 다음에 프리솔로를 선정한 이유, 그 다음에 영향, 그리고 다큐멘터리를 제외한 다른 미디어에서는 이 다큐멘터리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순으로 하겠습니다. 네, 우선 프리솔로는 로프와 같은 안전장비가 하나도 없이 맨손으로 암벽 등반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영화 속 주인공인 알렉스 호널드와 지미친이라는 감독은 절친한 사이였는데요. 지미친 감독의 권유로 이 영화를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화 내용 속에서는 이제 40번 정도의 연습을 통해서 확실한 홀드를 정해서 오르고요. 네, 그러고 이제 주변 제작진이나 여자친구의 내용도 담으면서 알렉스 호널드의 뇌를 분석하는 영상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시간 56분 만에 등반에 완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이 영화를 선정한 이유는요. 스포츠를 기록하는 미디어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리솔로는 목숨을 건 스포츠인 만큼 기록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 부분을 제가 PPT를 만들면서 F1 더 무비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영화는 이제 F1이라는 경기도 굉장히 목숨을 건 위험한 영화인데요. 그 영화는 이제 CG를 이용해서 사고 나는 부분을 만들었지만 프리솔로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이라도 사고가 나게 되면은 완성이 될 수 없는 다큐멘터리였기 때문에 스포츠를 기록함으로써 굉장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제 더 라스트 댄스와 같이 농구에 대해서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농구 팀 내 문화 그리고 갈등도 함께 다루면서 대중화와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인 프리솔로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3가지로 분류해봤습니다. 우선 스포츠인에게는 도전과 몰입의 상징이 되었는데요. 목숨을 건 도전 그리고 아무런 장비 없이 효과 없이 대본도 없이 그냥 조용히 암벽을 등반하는 것만으로도 몰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40번이 넘는 연습을 통해서 전략을 세우고 올라간다는 점에서 스포츠인에게는 큰 교훈이 되었을 것 같고요. 위험관리와 윤리의식에서도 첫 번째 시도 등반에서 포기를 하고 내려왔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제작진과 자신을 보고 있을 감독을 생각을 떠올리면서 포기를 하고 내려왔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제작자에게는 거의 완성되기 힘든 이 다큐멘터리를 완성했다는 점과 그리고 주인공에게 그 어떠한 방해도 되지 않기 위해서 로프 카메라 그리고 드론 카메라를 이용한 영화였습니다. 산업적으로도 장편상을 받으면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중에게는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는데요. 프리솔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분들도 이 영화를 한번 보게 되면은 프리솔로가 무엇인지 알게 되듯이 이제 비인기 종목도 알게 되는 관심이 확대되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몰입되고 공감이 되기도 했는데요. 영화 도중에 이제 카메라 감독이 차마 이제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는 장면, 그리고 또 다시 이 영화를 만들 것이냐라고 했을 때 2번 다시 이런 영화는 만들고 싶지 않다라고 했었던 부분에서 관객들은 똑같은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목숨을 건 스포츠가
스포츠로서 볼 수 있나라는 이제 의견도 나왔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관객들끼리 찬반 의견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다큐멘터리를 다른 미디어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논문인데요. 논문에서는 초록 부분에서 카메라를 통해 죽음으로부터 격리된 상황을 포착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죽음으로부터 격리된 상황이라는 것은 뇌에 편도체 이상이 생겼을 때를 말하는데요. 편도체 이상이 생기는 경우 공포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이제 이런 식으로 전문성을 통해서 분석하고 있었고요. 다음은 도서입니다. 알렉스 호널드가 직접 쓴 책이라서 이 홀드를 잡으면서 올라갈 때 느꼈던 감정들을 써놨는데요. 그래서 이 책을 보고 나서 영화를 보게 되는 경우 아무런 대본 없이 올라가는 조용한 장면에서도 이런 감정이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문인데요. 일단 프리솔로는 우리나라에서 스포츠로서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해외에서는 훨씬 많은 신문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국내와 해외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국내 신문에서는 프리솔로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보다는 암벽 등반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각심만을 일깨워주고 있고요. 해외에서는 알렉스 호널드와의 직접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당시 감정과 촬영 방법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블로그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요. 블로그는 이제 사람들에게 꽤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에 비해서 아무나 시작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분야에서 있는 사람들로 블로그 세 분을 분석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블로거분은 캐나다에서 워홀 중인 학생분으로, 이분은 이제 영화 주인공에 대해서 자신을 대입해서 보고 있었고요. 두 번째 블로거분은 영화와 드라마를 주로 리뷰하는 블로거로서 이제 자신을 대입하기보다는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 많이 자세히 남겼습니다. 세 번째 블로거분은 뇌의학 전문의로 이제 영화 도중 알렉스 호널드의 뇌에 대한 설명이 나왔었는데요. 거기서 그 부분을 따와서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해 이 영화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유튜브입니다. 이 영화는 굉장한 롱폼인데요. 그에 비해서 유튜브 쇼츠는 완전 숏폼인 것에 비해서 그래서 이 영화 내용 자체를 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알렉스 호널드 주인공에 대한 정보만 간단하게 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3분만큼만 분석을 해본 사진입니다. 이 중에서 6가지 장면을 뽑아보았는데요. 첫 번째 장면은 이제 제작진의 시야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저희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었고, 두 번째 장면은 자막을 이용해서 정확한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면에서는 이제 40번의 연습을 통해서 미리 외워둔 홀드가 어떤 식인지 알 수 있었고요. 드론 카메라를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시 카메라로 대중들에게 공포감을 함께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엘 캐피탄의 지형에 대해서 감독이 설명해주는 장면인데요. And then the thing about Freerider is that from the base of the hollow flank, it's one crack system all the way to the top, which is like what, 2,000 feet? That's the most magnificent crack on planet Earth. 네, 이런 식으로 이 엘 캐피탄의 절벽의 틈 사이를 걸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배경 소리에 한번 집중해 주셔야 하는데요. 카메라 감독이 이제 고개를 돌렸다는 장면이 이 부분에서 나옵니다.
네, 이렇듯 제가 생각하는 스포츠 다큐멘터리는 일단 미디어로서 굉장히 다큐멘터리는 미디어로서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위험한 것을 이제 기록할 수도 있음을 넘어서 프리솔로와 같은 스포츠는 이제 실제로 보기 힘든 스포츠인 만큼 이제 가서 볼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미디어를 활용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점이 대표적인 확장의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포츠와 같은 미디어의 결합은 이제 대중의 이해와 접근을 넓힌다는 점에서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